남루한 옷차림, 낡은 가방 하나 들고 매일 찾아오는 할머니. 비웃음 속에서도 단 한 사람만이 그 손을 잡았죠.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할머니가 이 호텔의 운명을 뒤바꿀 진짜 여성이란 사실이란 것을요. 그럼 저도 믿기지 않는 이 모든 저의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호텔 한식 레스토랑에 들어온 건 이제 겨우 한 달을 갓 넘겼을 무렵이었습니다. 아직 모든 게 낯설고 조심스러웠죠. 하루하루 실수하지 않으려고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한 채 조용히 주변 눈치를 살피며 일에 적응해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요, 어느 날부터인가 유독 눈에 들어오는 한 손님이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조금 지난 시간, 언제나처럼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오시던 분이었어요. 낡은 외투에 달아버린 신발, 오래된 가방을 들고 계셨고, 고개는 항상 아래로 떨군 채였죠. 말없이 안쪽 자리를 향해 걷는 그 모습에는 어떤 조심스러움과 익숙함이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처음 그분을 본 동료 직원들의 반응은 썩 좋지 않았습니다. 여긴 호텔이에요. 좀 격이 안 맞지 않아요? 예약도 없이 매일 오시다니 이상하지 않아요? 이런 말들이 속삭이듯 오갔고요. 누군가는 조심스럽게 자리를 피해버리기도 했죠. 하지만 제 눈에는 그분이 이상한 분으로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어딘가 마음이 끌렸어요. 조용한 태도, 발소리마저 죽이며 걷는 모습이 자꾸만 신경 쓰였거든요. 어쩌면 어린 시절의 제 모습이 떠올랐던 걸지도 모르겠어요. 부모님 없이 자란 저는 늘 혼자 밥을 먹었고 아무도 챙겨주지 않는 식탁이 익숙했으니까요. 그래서였을까요? 어느 날 용기를 내어서 말을 걸었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따뜻한 차 한 잔 드릴까요? 라는 말이었어요. 그분은 조용히 고개를 들었고 살짝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 순간 마음 한켠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날부터 그분은 제게 단순한 손님 이상이 되었죠. 이후로 저는 늘 그분이 오실 자리를 먼저 정리하게 됐어요. 햇살이 잘 드는 창가 쪽, 조용하고 따뜻한 구석 자리에 방석을 깔아두고 수저와 물컵은 2번씩 더 닦아놨어요. 주방에도 된장찌개는 조금 더 구수하게, 반찬은 짜지 않게 해달라고 조심스레 부탁하곤 했습니다. 그분은 식사 내내 말씀을 거의 하지 않으셨어요. 천천히 드시고는 식사가 끝나면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자리를 떴죠. 그 짧은 인사 한 번이면 충분했어요. 그분의 눈빛에는 언제나 묵직한 무언가가 담겨 있었거든요. 저는 그 눈빛 속에서 매일 작지만 분명한 따뜻함을 느꼈어요. 하지만 주변의 시선은 점점 냉랭해졌습니다. 매니저님은 결국 절 따로 불러 말씀하셨어요. 미나 씨, 여긴 자선소 아니야. 감정 낭비하지 말고 당신 일이나 제대로 해. 그 말의 순간 가슴이 턱 막히는 것 같았어요. 그래도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입술을 꾹 다물고 그분이 오실 자리를 다시 닦아두었어요. 다만 제 마음속에서는 조용히 다짐이 하나 생겼죠. 그날도 그분은 조용히 들어오셨어요. 평소보다 조금 더 늦은 시간에요. 무거운 걸음, 힘겨운 표정. 조심스레 안내해드린 자리에서 앉으신 그분께 저는 따끈한 청국장과 소박한 반찬을 정성스럽게 담아 내드렸어요. 그분은 말없이 식사를 하셨고 중간중간 제 쪽을 바라보며 작게 웃으셨습니다. 그 미소 하나에 저는 마음이 말랑해졌어요. 괜찮으시구나. 오늘도 무사히 오셨구나 싶었죠. 며칠 뒤 식사를 마친 그분이 가방에서 조심스럽게 작은 보자기 하나를 꺼내셨어요. 천천히 펼쳐 보이신 그 안에는 손으로 직접 짠 듯한 손수건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실밥이 삐뚤빼뚤 튀어나와 있었고 색도 약간 바랬지만 그 속엔 오래된 정성과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외국에서 오래 살다 보니 이런 따뜻한 한식이 늘 그리웠어요. 누가 이렇게까지 챙겨준 건 정말 오랜만이에요. 고마워요. 그 말을 듣는데 그냥 눈물이 핑 돌았어요. 제가 뭘 그리 대단한 걸 해드린 건 아니었는데 그분에겐 그게 위로였나 봅니다. 그 손수건은 지금도 제 서랍 속에 고이 모셔두고 있어요. 힘들 때마다 꺼내서 한 번씩 만져보면 제 마음도 조금씩 따뜻해지거든요. 그날 이후로 저는 조용히 다짐했어요. 이 손님이 매일 편안하게 오실 수 있도록 이 공간을 지켜야겠다고요. 누가 뭐라 해도 그분의 조용한 미소를 잊지 않겠다고요.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은 평소보다 훨씬 바빴죠. 예약 손님이 몰리던 주말 점심시간이라 직원들 모두가 분주했고 주방은 숨 쉴 틈도 없었어요. 저 역시 쟁반을 들고 뛰다시피 하며 식사 주문을 나르고 있었죠. 그 와중에 익숙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분이셨어요.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오셨는데 이상하게도 주변의 공기가 확 달라지는 게 느껴졌어요. 마치 누군가가 기다렸다는 듯, 그리고 동시에 원치 않았다는 듯한 묘한 긴장감이 레스토랑 전체를 감쌌죠. 몇몇 동료는 눈치를 주며 속삭였어요. 또 왔네. 진짜 매일 오는 거야? 저러다 진짜 손님 하나 놓치겠어. 그 순간 신입 직원 한 명이 급히 물컵을 들고 지나가다 손을 헛디뎌 버렸습니다. 컵이 넘어진 채 테이블 위로 물이 쏟아졌고 바로 옆에 앉아 계시던 그 어르신의 옷자락이 젖고 말았죠. 정적이 흘렀습니다. 주변 손님들이 동시에 고개를 돌려 그쪽을 바라봤고 몇몇은 찌푸린 얼굴을 감추지 않았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신입 직원이 허둥지며 수건을 들고 닦으려 했지만 이미 어르신은 어깨를 움츠린 채 자리에서 일어나시려 했습니다. 그때 매니저님이 다가왔죠.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명했고 어딘가 날이 서 있었어요. 어르신, 여긴 호텔 레스토랑입니다. 이 정도 상황이라면 자리를 좀 조심해 주셔야죠. 그 말에 저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매니저님. 이건 신입 직원의 실수였어요. 어르신께선 아무 잘못이 없으세요. 매니저는 순간 저를 쳐다보더니 한숨을 쉬며 말했죠. 이나 씨, 왜 자꾸 감정적으로 행동해요? 여기 손님은 예약 손님도 아니고 식사도 결제 안 하잖아요. 우리 호텔 이미지 생각 좀 해요. 그 말이 너무 날카로워서 한순간 울컥했지만 저는 억지로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분도 분명히 손님이세요. 매일 식사도 하시고 조용히 다녀가시잖아요. 주변은 또다시 정적이 감돌았고 어르신은 여전히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그 표정엔 무척 미안함과 당황스러움이 섞여 있었죠. 저는 조용히 그분의 옷자락을 수건으로 닦아드리며 말했어요. 괜찮으세요? 너무 놀라셨죠? 제가 새로 준비해드릴게요. 그분은 작게 고개를 끄덕이시며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괜히 여길 오는 게 아니었나 봐요. 그 한마디에 가슴이 턱 막혔어요. 그동안 용기 내서 한 걸음씩 들어오셨을 텐데 이렇게 상처를 드리게 된 것 같아 죄송했죠. 저는 서둘러 새 식사를 준비해 드렸습니다. 주방에서도 뭔가를 느꼈는지 그날따라 반찬이 더 정갈하게 나왔고 국도 유난히 정성스럽게 끓여졌어요. 식사 내내 그분은 말이 없으셨어요. 숟가락을 천천히 움직이며 자주 창밖을 내다보셨죠. 그 모습이 어쩐지 너무 쓸쓸해 보였어요. 식사가 끝나고 자리에서 일어나시던 그분이 다시 저를 불러 세우셨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아가씨, 고마워요. 세상이 다 날 미워해도 아가씨 덕분에 하루는 참 따뜻했네요. 그 말에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저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웃는 얼굴로 인사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이 오지 않았어요.
그분의 목소리, 표정, 손끝까지 떠오르면서 마음이 복잡해졌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참 작은 것 같기도 했고, 그렇기에 더더욱 잘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후로 저는 매일 그분을 위한 작은 준비를 계속했어요. 누구보다 조용히, 그러나 누구보다 정성껏, 그리고 마음속으로 조용히 다짐했어요. 어르신께 상처를 드리지 않게, 그분의 하루가 더 따뜻해지도록 내가 꼭 지켜드리자고요. 그날도 여느 날처럼 저는 레스토랑을 정리하며 하루를 시작했어요. 점심 예약 손님들이 한꺼번에 몰려오기 전 여유 있는 오전 시간이었죠. 그러다 문득 오늘도 그 어르신 오실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매번 조용히 들어오셨지만 요 며칠은 어쩐지 발걸음이 무거워 보였거든요. 12시를 넘어서자 문이 열렸습니다. 익숙한 실루엣이 보였어요. 오늘도 역시 낡은 외투에 손때 묻은 가방을 들고 조심스레 들어오셨죠. 저는 자연스레 다가갔어요. 어서 오세요, 어르신. 자리 준비해뒀어요. 그런데 오늘은 어르신이 말없이 저를 한번 바라보시곤 고개를 숙이셨어요. 뭔가 고민이 있는 듯한 무거운 표정이셨어요. 그 순간 등 뒤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또 오셨네? 미나 씨, 왜 또 저 손님 응대해요? 매니저님의 말투엔 이미 지친 기색이 역력했어요. 오늘 점심에 아주 중요한 손님들 오시잖아요. 호텔 창립주 손님, 아랍 쪽 투자자라고. 그 말에 저는 멈칫했어요. 호텔 최고급층을 전세 내듯 이용하는 아랍 왕족과 연결된 사람들이 오늘 오기로 했다는 이야기를 어젯밤 회식 때 들었거든요. 게다가 호텔 창립주분도 아주 오랜만에 오신다고 하니 모두 예민해질 수밖에 없었죠. 미나 씨, 혹시 실수하면 진짜 곤란해져요. 그냥 다른 직원이 응대하게 해요. 매니저님의 그 말에 저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지만 마음은 그게 아니었어요. 그분이 제게 보여준 작고도 깊은 따뜻함을 생각하면 지금 이 자리에서 외면할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조용히 어르신을 안내해드렸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더 안쪽 자리, 조명이 부드럽고 시선이 덜 닿는 곳이었어요. 그렇게 식사가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호텔 앞에 고급 리무진이 멈춰섰습니다. 문이 열리고 정장을 차려입은 중년 남성과 아랍계 귀족 스타일의 인물이 호텔 안으로 들어왔죠. 직원들 모두 긴장한 채 일사불란하게 움직였고 매니저님은 숨도 제대로 못 쉬는 눈치였어요. 모두 표정 단단히 해요. 실수하지 말고. 매니저님의 다급한 말에 저도 잠시 긴장했어요. 이분들이 그 유명한 아랍 투자자와 함께 온 창립자라는 생각이 드니까 저도 어쩔 수 없더라고요. 두 사람이 레스토랑 안으로 들어서자 정적이 흘렀습니다. 모든 직원이 머리를 숙이고 매니저님은 정중하게 인사했죠. 귀한 발걸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해 모시겠습니다. 그때였어요. 구석자리에 조용히 앉아 계시던 그 어르신이 작게 일어서셨습니다. 그 순간 아랍 왕족처럼 보이던 인물이 놀라며 눈을 크게 떴어요. 할머니? 그 한마디에 직원들이 동시에 고개를 들었고 순간 온 레스토랑이 얼어붙었어요. 어르신은 그 조용하고 낡은 차림 그대로 작은 미소를 지으시며 다가가셨죠. 그리고 아주 유창한 영어로 말씀하셨어요. 프린스 하슨, 오랜만이구나. 내가 이렇게 자랐을 줄은 몰랐네. 순간 모두가 말을 잃었습니다. 호텔 창립주? 아랍 왕족? 영어? 할머니? 모든 단어가 머릿속에서 충돌하던 찰나 그 남성은 바로 무릎을 꿇다시피 숙이며 고개를 조아렸어요. 이분이 이 호텔의 창립자이십니다. 그제야 매니저님과 직원들은 눈이 휘둥그레졌고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그 어르신이 바로 그동안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던 호텔의 설립자셨던 거예요. 아랍 왕족과 함께
10조 원대 아주 큰 펀드를 공동으로 운영하며 이 호텔을 세계적인 명소로 성장시킨 그 김혜진 창립자 말이에요. 순간 매니저님은 얼굴이 하얘졌고 조용히 물러서며 어르신을 제대로 바라보지도 못했어요. 그 어르신은 조용히 제 쪽으로 걸어오셨어요. 그리고 나지막하게 말씀하셨죠. 아가씨, 난 내가 누군지 밝히기 전에 먼저 사람을 보고 싶었어요. 겉모습이 아닌 마음으로 나를 대하는 사람을 만나고 싶었거든. 저는 그 말을 듣고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눈물이 핑 돌았지만 애써 고개를 끄덕였죠. 그분은 작게 웃으며 제 손을 잡아주셨어요. 넌 그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고 그걸로 이미 충분해. 용이 오가던 낡은 외투의 손님이 이 호텔 한식 레스토랑의 창립자라는 사실, 정말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평소처럼 레스토랑 문 앞을 정리하면서 그분 생각이 자꾸 떠올랐어요. 어제처럼 문이 열릴까? 다시 구석자리에 앉으실까? 그리고 역시나 문이 조용히 열리더니 그분이 천천히 들어오셨어요. 분위기는 전과는 확실히 달라져 있었죠. 옷차림은 여전히 소박했지만 직원들의 눈빛은 전과는 사뭇 달랐어요. 매니저는 정중하게 문을 열어드렸고 동료들은 허리를 숙여 공손히 인사를 건넸어요. 어르신 아니, 창립자님, 어제 있었던 일 정말 송구합니다. 그분은 손을 가볍게 들어 말을 멈추게 하셨어요. 괜찮아요. 일부러 그렇게 한 거였어요. 이 호텔이 어떤 마음에서 출발했는지, 지금은 어떤 마음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그걸 보고 싶었거든요. 말씀 한마디에 레스토랑 전체가 다시 고요해졌고요. 그분은 제 쪽으로 다가오며 작게 웃음을 지으셨어요. 미나 씨, 오늘도 햇살 잘 드는 자리에 앉을 수 있을까요? 저는 반가운 마음에 고개를 끄덕였고 평소처럼 따뜻한 자리를 정성껏 준비했어요. 그 자리는 이제 단순한 좌석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는 특별한 공간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그날 점심 레스토랑 안에는 평소보다 훨씬 따뜻한 공기가 감돌았어요. 손님들은 차분하게 식사를 즐겼고 직원들은 조용히 서로를 배려하며 움직였어요. 식사를 마친 그분은 가방에서 작은 나무 상자를 꺼내셨고요. 정성스럽게 닦인 상자 안에는 고풍스러운 반지 하나가 조심스럽게 담겨 있었어요. 붉은 벨벳 위에 올려진 그 반지는 단순한 장신구라기보단 오랜 시간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분은 조용히 상자를 열며 말씀하셨어요. 이 반지, 호텔을 처음 세울 때 받았던 거예요. 이곳을 누구에게 맡겨야 할지 오랫동안 고민했는데, 이제는 마음이 정리된 것 같네요. 저는 놀란 마음에 손을 내저으며 말했어요. 저는 아직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이런 큰 책임은 감당하기 어려울지도 몰라요. 그분은 부드럽게 웃으시며 고개를 천천히 저으셨어요. 부족함은 시간이 채워줄 수 있어요. 하지만 사람을 진심으로 대하는 마음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 마음, 저는 이미 충분히 봤답니다. 그 말씀이 조용히 마음 깊숙이 스며들었어요. 차분한 음성이었지만 그 안엔 단단한 믿음이 담겨 있었고 저 역시 더는 부정할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이후 호텔 안에는 조금씩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직원들끼리 서로를 존중하려는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퍼져갔고 서비스 교육도 체계적으로 다시 이루어졌어요. 손님을 대할 때 말투 하나, 표정 하나에도 마음을 담으려 애쓰는 모습이 많아졌죠. 저는 여전히 매일 아침 그분의 자리를 정성껏 준비하고 있어요. 이게 제 하루를 여는 방식이고 이 공간의 온기를 지켜내는 제 나름의 방법이 되었어요. 어느 날 식사 도중 그분이 조용히 물으셨어요. 미나 씨는 이 호텔이 어떤 공간이었으면 하세요? 저는 잠시 생각에 잠긴 후 천천히 답을 꺼냈어요.
누구든 어떤 모습으로 오시든 편하게 머물 수 있는 곳이었으면 좋겠어요. 겉모습이 아니라 사람 자체를 봐주는 그런 호텔이 되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분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잔잔한 미소를 지으셨어요. 그 웃음은 어떤 말보다 따뜻하게 느껴졌고 진심이 전해지는 격려처럼 다가왔어요. 그 순간 이 자리를 지켜나가야겠다는 제 마음도 한층 더 단단해졌습니다. 며칠 후 예상치 못한 소식이 전해졌다. 호텔 이사회가 열릴 예정이라며 창립자님이 참석 요청을 받은 것이다. 그분은 평소처럼 조용히 식사를 마친 후 나를 조용히 불러 말씀하셨다. 미나 씨, 다음 주에 중요한 자리가 하나 있어요. 같이 가줄 수 있겠어요? 처음엔 무슨 일인지 몰라 망설였지만 그분의 눈빛에서 단단한 결심이 읽혔다.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이후로 매일 조금씩 긴장감이 높아졌고 직원들도 무언가 달라졌다는 걸 느끼고 있었다. 이사회 날 호텔 본관 최상층 회의실, 고급 정장을 차려입은 임원들과 중동계 인사들이 조용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그 분위기 속에서 그분은 언제나처럼 단정한 차림으로 등장하셨고 나 역시 옆자리에 조용히 앉았다. 회의가 시작되자 사장이 먼저 입을 열었다. 오늘은 호텔의 향후 운영 방향과 후계 구도에 대해 논의드리고자 합니다. 창립자님의 결정이 중심이 될 겁니다. 순간 모두의 시선이 그분에게 쏠렸다. 그분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말씀하셨다. 제가 처음 이 호텔을 세웠을 때 중요한 가치는 단 하나였습니다. 따뜻함. 이곳이 누구에게든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이 되길 바랬고 그 초심을 지켜줄 사람을 찾고 있었죠. 그분은 내 손을 가볍게 잡으며 나를 바라보셨다. 이 사람, 정민아 씨가 바로 그 마음을 지켜온 사람이에요. 저는 앞으로 이 호텔의 대표직을 그녀에게 맡기고자 합니다. 회의실 안은 잠시 정적에 휩싸였다. 누군가는 놀란 눈으로 나를 바라봤고 누군가는 속삭였다. 하지만 아무도 그분의 결정을 반박하지 않았다. 그 신뢰는 이미 충분히 입증되어 있었던 셈이었다. 며칠 후 호텔 로비에는 작은 임명식이 열렸다. 직원들과 손님들, 그리고 언론 관계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그분은 반지를 꺼내 내 손에 직접 끼워주셨다. 이 반지와 함께 나의 뜻도 너에게 전하는 거란다. 나는 숨을 깊게 들이쉬었다. 그동안의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며 눈물이 고이려는 걸 꾹 참았다. 임명식이 끝난 뒤 나는 직원들에게 인사하며 말했다. 저는 여전히 부족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여러분과 함께라면 이 호텔을 더 따뜻하게 만들 자신이 있어요.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그 말에 누군가 박수를 쳤고 이내 전체로 퍼져나갔다. 그 순간 나는 혼자가 아니란 걸 뼈저리게 느낄 수 있었다. 그날 밤 창립자님은 나를 옥상으로 데려가셨다. 도시의 야경이 펼쳐진 그곳에서 조용히 차 한 잔을 건네며 말씀하셨다. 이 호텔은 이제 너의 이야기를 담게 될 거야. 그리고 넌 그 이야기를 아주 잘 써내려갈 사람이란다. 별빛 아래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만큼은 세상 어느 자리보다도 따뜻했다. 대표직을 맡고 처음 맞이한 월요일 아침. 유니폼 대신 정장을 입고 출근한 내 모습이 거울에 낯설게 비쳤다. 하지만 그 낯설 뒤에는 책임감과 새로운 다짐이 차오르고 있었다. 호텔 로비를 지나 레스토랑 문을 여는 순간 직원들의 시선이 동시에 나를 향했다. 예전과는 다른 눈빛이었다. 기대, 응원, 그리고 따뜻한 존중. 나는 그 눈빛을 마주보며 환하게 인사했다. 좋은 아침이에요.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가장 먼저 시작한 건 작은 변화들이었다. 직원 식사 공간을 넓히고
정기적으로 팀별 미팅을 진행하기로 했다. 무엇보다 고객 한 명, 직원 한 명이 모두 존중받는 분위기를 만들고 싶었다. 중동에서 온 왕족 투자자 측도 조용히 호텔의 운영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들의 기준은 단순한 실적이 아니었다. 서비스의 온도, 직원들의 표정, 손님들의 반응, 그 작은 디테일에서 신뢰가 쌓여갔다. 며칠 뒤 호텔을 찾은 중동계 투자 대표가 조용히 말을 건넸다. 정 대표님, 요즘 호텔 분위기가 많이 따뜻해졌습니다. 직원들도 밝아졌고요. 그 말에 나는 깊게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다. 제가 받은 따뜻함을 더 많은 사람과 나누고 싶었어요. 그게 제가 배운 가장 중요한 가치였거든요. 그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저희가 공동펀드의 규모를 확대하려 합니다. 단순한 사업이 아닌 가치를 나누는 공간을 함께 만들고 싶습니다. 그 말은 내게 큰 힘이 되었다. 그분이 물려준 자리, 그분이 심어준 신념이 헛되지 않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으니까. 며칠 후 레스토랑 한편에서 조용히 식사 중인 익숙한 실루엣을 발견했다. 바로 창립자님이셨다. 여전히 수수한 차림으로, 하지만 어느 때보다 평화로운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며 웃고 계셨다. 나는 조용히 다가가 허리를 숙여 인사드렸다. 어르신 오셨군요. 오늘은 제가 된장찌개 대신 특별히 인삼 닭죽을 준비해 봤어요. 그분은 살짝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셨다. 이제 내가 와도 아무 걱정이 없구나. 참 잘하고 있어요. 미나 씨,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깊은 곳이 따뜻하게 물들어왔습니다. 그렇게 나는 다시 내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고객을 응대하고 동료와 인사를 나누고 식기 하나하나를 살피며 하루를 시작했다. 이 호텔은 이제 단지 건물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마음이 오가는 특별한 공간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매일 아침 이렇게 속으로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진심은 결국 마음에 닿는다는 걸 잊지 말자. 그 마음을 지켜가는 사람이 되자. 사람을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 그 따뜻한 진심이 결국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하루에도 작은 감동과 교훈 그리고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